여러분, 항산화식품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 매일 먹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블루베리 스무디를 드시다가 오히려 몸에 독소가 쌓여서 병원에 오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항산화식품 1위, 이거 잘못 먹으면 여러분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정말 노화를 확실하게 늦출 수 있어요. 지금부터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들, 그리고 최신 연구 결과까지 모두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나이가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는데 어제보다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피부도 칙칙해 보이고 힘도 없고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노화는 막을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분 중에는 50대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반대로 50대인데 70대처럼 늙어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항산화 물질을 얼마나 제대로 섭취했느냐의 차이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건강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노인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 중에는 건강하게 나이 드시는 분들도 있었고, 안타깝게도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시는 분들도 있었죠. 특히 기억나는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65세 되신 여성분이었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는 정말 80대처럼 보이셨어요. 피부는 푸석푸석하고 주름은 깊고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활성산소 수치가 정상인의 거의 3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어요. 특히 오늘 말씀드릴 항산화식품 1위, 이걸 매일 드시도록 했죠. 그랬더니 말입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피부는 윤기가 나고 주름은 얕아지고 목소리도 힘차지시고 혈액검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이게 바로 항산화식품의 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무 항산화식품이나 먹는다고 다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1위 식품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게 있어요. 도대체 노화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항산화식품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몸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전쟁이냐고요? 바로 활성산소와의 전쟁입니다. 활성산소라는 건 말이죠,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찌꺼기 같은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서 난로를 떼면 연기가 나죠? 그 연기가 집안에 가득 차면 숨쉬기 힘들고 몸에 안 좋잖아요. 활성산소가 바로 그런 연기 같은 겁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해로운 물질이에요.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DNA를 손상시키고 단백질을 망가뜨리고 지방을 산화시켜요. 이게 바로 노화의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에 항산화 효소라는 게 충분히 있어서 이 활성산소를 처리할 수 있어요.
마치 집에 환풍기가 있어서 연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항산화 효소가 점점 줄어들어요.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60대가 되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활성산소는 계속 생기는데 이걸 처리할 능력은 떨어지니까 몸속에 활성산소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세포가 공격을 받아서 주름이 생기고 혈관세포가 공격을 받아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뇌세포가 공격을 받아서 치매가 생기고 관절세포가 공격을 받아서 관절염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활성산소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배 이상 높고 암 발생률도 2배 이상 높아요. 치매 발생률은 무려 4배나 높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외부에서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환풍기가 고장났으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것처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생겨요. 항산화 식품이라고 하면 다들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이런 거 떠올리시잖아요. 물론 이것들도 좋아요. 근데 말이죠. 이런 식품들은 항산화 효과가 약하거나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이게 좋기는 한데요.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겨우 5% 정도밖에 안 돼요. 100개를 먹으면 5개만 흡수되고 나머지 95개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너무 아깝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항산화 물질이라는 게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등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각각의 효과가 다 달라요. 어떤 항산화 물질은 피부에만 좋고 어떤 건 혈관에만 좋고 어떤 건 뇌에만 좋은 식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식품만 먹어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냐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그리고 수백 편의 논문을 검토하면서 찾아낸 항산화 식품 1위, 바로 이겁니다. 들깨입니다. 에이, 들깨요? 그게 뭐가 특별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들깨의 항산화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왜 들깨를 1위로 꼽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들깨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로즈마린산이 뭐냐면요. 현존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예요. 비타민 E보다 무려 20배나 강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로즈마린산은 활성산소를 직접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항산화 효소 생성도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당장의 활성산소도 제거해주고 동시에 우리 몸이 스스로 활성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주는 거죠. 일석이조예요. 그리고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고 하는 오메가3가 풍부한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EPA와 DHA로 변환되면서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노화라는 게 단순히 활성산소 때문만은 아니에요. 만성염증도 노화의 큰 원인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몸속에 미세한 염증이 계속 생기는데 이 염증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해요.
들깨의 오메가3는 이런 만성염증을 확 잡아줘요. 실제로 들깨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의 혈액을 검사해 보면 염증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건 들깨에 들어있는 니그난이라는 성분이에요. 니그난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요. 특히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안면 홍조, 식은땀, 불면증 같은 증상들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니그난은 강력한 항암 효과도 있어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 관련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실제로 니그난 섭취량이 많은 사람들은 암 발생률이 30% 정도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 들깨에는 비타민 E도 풍부해요. 특히 감마 토코페롤이라는 형태의 비타민 E가 많은데요. 이게 일반적인 알파 토코페롤보다 훨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들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흡수율이에요. 아까 블루베리는 흡수율이 5%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들깨의 항산화 성분들은 지용성이에요.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들깨를 갈아서 들기름 형태로 먹거나 들깨 가루로 먹으면 이 성분들이 기름과 함께 우리 몸에 흡수돼요. 흡수율이 무려 80% 이상이에요. 블루베리의 16배나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들깨가 훨씬 효과적인 겁니다. 블루베리 100g을 먹으면 항산화 물질 5g이 흡수되는데 들깨 100g을 먹으면 80g이 흡수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실제로 들깨가 노화를 얼마나 늦추는지 연구 결과를 볼까요? 국내 한 대학에서 60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매일 들깨가루 30g을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그냥 평소대로 지내게 했죠. 3개월 후에 결과를 봤더니요. 들깨를 먹은 그룹은 피부 탄력이 평균 23% 증가했어요. 주름 깊이는 18% 감소했고요. 혈관 나이는 평균 7년이 젊어졌어요. 실제 나이는 65세인데 혈관 나이는 58세가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인지 기능이에요.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5% 올라갔어요. 치매 위험 지표인 아밀로이드 베타사 수치도 20% 감소했고요. 제 환자분 중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72세 되신 남성분이 계셨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 혈관 나이가 85세였어요.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혈당도 높고 전형적인 대사증후군이었죠. 그런데 매일 들깨가루 30g씩을 6개월 드시고 나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요. 혈관 나이가 72세로 돌아왔어요. 13년이 젊어진 거예요. 혈압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콜레스테롤도 개선됐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50대 때보다 지금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정말 뿌듯했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들깨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못 먹으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해요. 첫 번째로 양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냐.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들깨가루 20g에서 40g 정도가 적당해요. 이게 큰 숟가락으로 대충 두세 스푼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평소에 들깨를 안 드시던 분들은
갑자기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하루에 10g, 그러니까 큰 숟가락 하나 정도로 시작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20g으로 늘리고 3주차부터는 30g 정도 드시면 돼요.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언제 먹느냐도 중요해요. 들깨의 항산화 성분들은 지용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식사와 함께 먹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약간의 기름기가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 올라가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 식사 후에 들깨가루를 먹는 거예요.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항산화 효과가 지속되거든요. 그리고 아침은 대부분 간단하게 드시니까 들깨가루를 요구르트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돼요. 점심이나 저녁에 드셔도 괜찮아요. 다만 잠들기 직전에는 피하세요.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너무 활발하게 작용하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형태예요. 들깨를 어떤 형태로 먹느냐, 이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들깨를 통째로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들깨 껍질이 워낙 단단해서 그냥 씹어 먹으면 대부분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돼요. 그래서 반드시 갈아서 먹어야 해요. 들깨가루나 들기름 형태로 먹는 게 좋죠. 들깨가루는 시중에서 파는 걸 사셔도 되고 집에서 직접 갈아 드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들깨가루는 산패가 빨라요.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공기와 만나면 쉽게 산화되거든요. 산패된 들깨가루를 먹으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늘어나요. 그래서 들깨가루를 사실 때는 꼭 제조 날짜를 확인하시고 한 달 이내에 만든 걸 사세요. 그리고 집에서 보관할 때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상온에 두면 일주일만 해도 산패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갈아 먹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필요한 양만큼만 갈아서 바로 드시는 거죠. 요즘은 가정용 분쇄기가 저렴하게 많이 나오니까 하나 장만하시면 좋아요. 들기름도 좋은 선택이에요. 들기름은 들깨 가루보다 산패가 덜해요. 근데 들기름도 개봉하면 한 달 이내에 드셔야 해요. 그리고 역시 냉장 보관하셔야 하고요. 들기름은 하루에 한 스푼, 그러니까 15ml 정도 드시면 돼요.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넣으시거나 그냥 밥에 비벼 드셔도 좋아요. 다만 가열하시면 안 돼요. 오메가3는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네 번째는 조합이에요. 들깨를 다른 식품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먹으면 좋아요. 비타민C는 수용성 항산화 물질이고 들깨의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요. 비타민C가 산화된 비타민 E를 다시 환원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들깨가루를 먹을 때 키위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함께 드시면 좋아요. 또는 브로콜리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와 함께 드셔도 되고요. 또 하나 좋은 조합은 마늘이에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깨의 항산화 효과를 증폭시켜요. 들깨가루로 마늘종을 무쳐 드시거나 들기름에 마늘을 넣어서 마늘기름을 만들어 드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녹차와의 조합도 훌륭해요. 녹차의 카테킨과 들깨의 로즈마린산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2배 이상 올라가요. 아침에 들깨가루를 먹고 녹차를 한 잔 드시면 정말 좋아요. 다섯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들깨를 먹으면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느냐?
연구 결과를 보면요. 최소 4주에서 8주 정도는 꾸준히 먹어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요. 제 환자분들을 봐도 그래요. 일주일 먹고 선생님 효과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해요. 그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노화는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된 거잖아요. 그걸 일주일 만에 되돌릴 수는 없죠. 최소 2달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2달 정도 지나면 피부톤이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3달 정도 지나면 주름이 얕아지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6개월 정도 지나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 먹다가 말고 또 생각나면 먹고 이러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빠짐없이 드셔야 해요. 마치 양치질 하듯이 습관으로 만드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팁이 있어요. 들깨가루를 식탁 위에 항상 놔두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잊지 않고 먹게 돼요. 그리고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아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알람이 울리게 해서 그때 먹는 거죠. 6번째는 주의사항이에요. 들깨가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특정한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들깨의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평소에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들깨를 많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들깨를 시작하기 전에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의사가 혈액 검사를 해서 적절한 양을 조절해 줄 거예요. 또 수술을 앞두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수술 2주 전부터는 들깨 섭취를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역시 출혈 위험 때문이에요. 그리고 들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드물기는 한데 들깨를 먹고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기시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셔야 해요. 임산부나 수유부도 조심하셔야 해요. 들깨 자체가 해로운 건 아닌데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루에 10g 이하로 적당히 드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들깨에 들어있는 인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루에 10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7번째는 보관법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들깨는 보관을 잘못하면 금방 상해요. 그러면 먹어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워요. 통들깨는 상온에서 6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근데 직사광선은 피하셔야 하고 습기 찬 곳도 피하셔야 해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두시면 돼요. 들깨가루는 냉장 보관 필수예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한 달 이내에 다 드세요. 냉동 보관하시면 석 개월까지도 보관할 수 있어요. 들기름은 개봉 전에는 상온 보관해도 되는데 개봉 후에는 무조건 냉장고에 넣으셔야 해요. 그리고 한 달 이내에 다 쓰셔야 하고요. 들기름이 상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냄새를 맡아보시면 돼요. 신냄새가 나거나 역한 냄새가 나면 상한 거예요. 8번째는 구매 요령이에요. 들깨를 살 때 어떤 걸 사야 하는지도 중요해요. 요즘 시중에 들깨 제품이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품질 차이가 커요. 먼저 국산 들깨를 사세요. 수입산도 나쁘지는 않은데 신선도 면에서 국산이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더 좋고요. 들깨가루를 사실 때는 꼭 제조 날짜를 확인하세요.
한 달 이내 제품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소포장된 제품을 사세요. 대용량을 사면 저렴하긴 한데 다 먹기 전에 상할 수 있어요. 들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병으로 사서 빨리빨리 소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두운 색 등에 담긴 제품을 사세요. 투명한 병은 빛이 들어가서 산패가 빨라져요. 9번째는 활용법이에요. 들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매일 같은 방법으로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건 들깨가루를 요구르트에 섞어 먹는 거예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정말 좋아요. 요구르트 한 컵에 들깨가루 2-3스푼 넣고 거기에 바나나나 베리류를 넣으면 완벽한 항산화 식사가 돼요. 들깨 스무디도 좋아요. 우유나 두유에 들깨가루, 바나나, 시금치를 넣고 갈아서 드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요. 들깨죽도 추천해요. 쌀을 불려서 들깨가루와 함께 끓이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죽이 돼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좋아서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들깨 수제비도 맛있어요. 수제비 반죽에 들깨가루를 섞어서 만들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거기에 들깨가루로 국물을 우려내면 더 좋고요. 들기름은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세요. 들기름에 식초, 꿀, 소금을 섞으면 간단하고 맛있는 드레싱이 돼요. 각종 채소에 뿌려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나물 무칠 때도 들기름을 쓰세요. 일반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쓰면 훨씬 건강에 좋아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뭐든지 들기름으로 무치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그리고 들깨 강정도 만들어 보세요. 들깨를 볶아서 조청이나 꿀과 섞으면 고소하고 달콤한 간식이 돼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어르신들 간식으로도 좋아요. 자, 여기까지 들깨의 놀라운 항산화 효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은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서 주름도 생기고 혈관도 나빠지고 뇌 기능도 떨어지고 각종 질병이 생기는 거죠.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이 알아서 활성산소를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항산화 물질을 보충해줘야 하는데 바로 들깨가 최고의 항산화 식품이라는 겁니다. 들깨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E보다 20배나 강한 효과가 있죠.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만성염증도 잡아줘요. 리그난 성분은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고 암도 예방해줘요. 무엇보다 들깨의 가장 큰 장점은 흡수율이에요. 다른 항산화 식품들은 먹어도 대부분 흡수가 안 되는데 들깨는 80% 이상 흡수돼요. 그래서 적은 양을 먹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들깨를 석 달만 꾸준히 먹어도 피부 탄력이 20% 이상 증가하고 주름이 줄어들고 혈관 나이가 7년 정도 젊어져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 위험도 줄어들고요. 근데 들깨를 제대로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소용없어요. 하루에 20g에서 40g 정도, 큰 숟가락으로 2-3스푼 정도를 매일 드셔야 해요. 반드시 갈아서 먹어야 하고요. 신선한 것으로 먹어야 해요. 산패된 들깨는 오히려 해로워요. 그래서 냉장 보관하시고 한 달 이내에 소비하셔야 해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돼요. 그리고 최소 2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수술을 앞두신 분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지금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오늘 바로 들깨가루나 들기름을 사세요. 동네 마트나 시장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국산이면서 제조 날짜가 한 달 이내인 걸 고르세요. 소포장된 제품으로 사시고요. 사오시면 바로 냉장고에 넣으세요.